네, 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2024년도 영화 서브스턴스입니다. 장르는 공포 드라마라고 돼 있고 2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더 나은 당신을 꿈꿔본 적 있는가? 한때 아카데미상 수상하고 명예의 거리까지 입성한 대스타였지만 지금은 TV 에어로빅 쇼에서 진행자로 전락한 엘리자베스 스파크, 데미 무어가 역을 하고 있습니다. 50살이 되던 날 프로듀서 하비로부터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길에 차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인 남성 간호사로부터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권유받고 한 번의 주사로 젊고 아름다웠고 완벽한 수라는 마가렛 컬리가 탄생을 합니다. 단 한 가지 규칙,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킬 것. 각각 7일간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무엇이 잘못되겠는가?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라는 말은 물질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간호사가 주는 약물의 물질이 서브스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영혼으로 잘 알고 있는 데미 무어가 이 50대 여자 스타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역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바닥에다가 손도장을 찍거나 하는 것처럼 별 모양에다가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바닥에 별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막 이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거죠. 그 바닥도 이제 점점 갈라지고 금이 가고 막 음식물을 떨어뜨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쭉 그 한 스타였던 대배우였고 스타였던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월을 먹어서 낡아가고 있다. 이거를 하나의 그냥 그 영상으로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늙고 매력적이지 않은 데미 무어가 에어로빅 쇼에서 TV 쇼에서 막 춤을 추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과도 매우 흡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받았고 약물을 자신이 어쨌든 이제는 한물간 스타라는 인식을 하고 마지막 심정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죠. 이 영화 앞부분에 별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이게 약간 가이 리치 감독의 그런 스타일적인 영상미와 빠른 컷 편집, 타이트한 샷들이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타이트하고 빠른 편집과 감각적인 영상을 여성의 몸매나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으로 육감적인 노출, 관능적인 클로즈업들이 많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다가 뒤로 가면 이제 거의 고음을 호러물로 점점 변해가는 깜짝 놀랄 마지막 엔딩 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별 모양도 있지만 달걀,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예, 어떤 노른자에 어떤 약물을 투입해서 그 노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더 싱싱한 그런 장면부터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서브스턴스 503이라는 물질은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이게 마치 그 곤충이 껍질을 벗고 이렇게 변태하는 것처럼 그런 한쪽이 쓰면 한쪽이 잃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를 그 장면 기이하지만 척추가 어느 날 그 약물을 투입했더니 척추가 갈라진 채로 그 속에서 젊어진 나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둘은 일주일씩 그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물질을 공유하면서 일주일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쓰면 한쪽이 잃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쪽이 욕심을 가지게 되고 한쪽이 조금씩 다른 한쪽을 먹어치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또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데미모가 이제 옛날 과거에 학창 시절 친구, 그는 여전히 너가 늙어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선뜻 줬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 입어보고 막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하는데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그 젊은 수의 어떤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이 또 이 영화의 모든 어떤 심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의 모습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가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일종의 그 본체와 모체, 모체와 그 새로운 젊은 그 수가 그 7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데 일종의 그 본체가 가진 그 어떤 수액 같은 거를 자신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약간 골수? 척추 쪽에서 주사기를 넣어서 빼내는, 지금 얘기하려고 해서 좀 잔인한데, 빼내서 자신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약간 그 인간이 그 어째 부모님한테 자식이 태어날 때 골수를 빼먹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한쪽이 상처를 입어도 나의 욕망은 계속되고 또 젊은 나가 다른 나를 낳아봐야지 그 상처를 알 수 있게 된다. 뭐 영화 자체는 외모지상주의나 뭐 노화를 거부하는 어떤 현대 사회 노골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욕망의 극한 단면인 엔터업계에서 스타들이 겪는 세월의 무관심과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가진 늙음에 대한 젊음의 욕망이 유한한 인간에게 던지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약간 뭐 보이는 메시지가 딱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씬에서 막 괴물이 되어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욕심이 가해지는 거죠. 예. 뽑다 이제 서로 7일을 벗어나게 되고 욕심이 가해져서 나오지 않는 척수를 억지로 빼서 결국은 자기 몸이 투입해서 괴물이 되어가는, 그리고 나중에 시상식장에서 피칠갑을 하는 그 관객들과 그 엔터업계 사람들, 피칠갑이 되는 이 모습들은 마치 그 사람들을 향해 피를 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린 스타들만 그리고 늙어가는 그 배우들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능적이고 이런 것보다 19세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런 피치갑의 굉장히 고음물이고 예전에 과거 영화 흑백 영화 중에 엘리펀트맨이라는 그렇게 몸이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인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데미 무어가 그런 거울 앞에서 어떤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장면들부터 해서 그 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괴물이 되어가는 그 자신의 그런 모습 연기하는 싸우는 장면부터 해서 굉장히 열연을 펼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누가 봐도 그런 열연을 한 데미 무어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죠. 단순합니다, 사실은. 외모 지상주의 어떤 헐리우드 스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늙어서 자신이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 젊어지고 싶은 욕망, 그런 게 투영된 일종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이나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이 굉장히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고 한편은 과격해서 나름 보는 재미로는 2시간 20분이지만 길다고 보이지 않고 잘 흘러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코랄리 파르자라는 감독이고요. 이런 걸 크리처물, 뭐 고음물, 약간 미디어를 상품화하는 일종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왓챠의 한 줄 평을 뭐 간단히 보면 한 번 더는 못 볼 것 같은 영화. 또 뭐라 여성 감독이 피눈물로 쓴 미친 작품. 마가렛 컬리와 데미 무어의 연기는 정말 힘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개 미친 영화라는 홍보 문구 너무 구린데 영화관 나오면서 저 말만 하게 됨. 엄마, 내 이름은 왜 몬스터 엘리자 수인가요? 흑흑. 넘치는 에너지와 선명한 주제의식으로 막 나가는 영화를 볼 때의 후련함과 서늘함. 이동진 평론가의 평이었습니다. 자기 혐오를 지나 자기 파괴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진정한 자아로 회귀하는 파격과 비극의 아이러니. 이 말 되게 좋네요.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네요, 이 영화에. 자기 혐오를 지나 자기 파괴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진정한 자아로 회귀하는 파격과 비극의 아이러니.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나. 뭐 이 젠더적인 얘기들 되게 많은데 넘어가고.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인물들과 취해 보이는 광경에만 집착하는 영화의 태도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 네. 어머니 등골로 낳은 딸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 이거를 어떤 평론가가 등골 무비라고 얘기하던데, 진짜 그 골수를 빼내는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부모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구나. 부모 등골을 빼먹는다. 그 말이 이 영화에 진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등골을 쭉쭉 빼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라서 부모님 등골을 빼면 그래서 등골 무비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딸의 어떤 모습을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 둘이 사실 서로 막 자기로 돌아왔을 때 막 한쪽은 방을 엄청 엄마는 어질러 놓고 그 딸은 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딸이 아니지만 자신의 다른 본체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름 또 약간 코믹하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등골 무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로 해석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이기는 하지만 등골을 빼먹는 자식,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2024년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약간 공포물 같은 현대판 공포물 같은 영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였습니다. 2024년도 영화고요. 감독은 코랄리 파르자라는 감독입니다. 무슨 영화 만들었냐 봤더니 리벤지라는 영화가 있고 리얼리티 플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은 3개밖에 없네. 리벤지도 보고 싶은 그런 영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였습니다. 안녕.